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속초 해수욕장의 대관람차, 이른바 속초아이의 조성 사업이 위법하다는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앞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또다시 관계 공무원 징계와 수사 의뢰가 불가피해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돼 2022년 3월 개장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 전임 김철수 시장 재임 당시 사업자 평가 방법을 변경해 현 사업자가 선정됐는데 이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게 징계가 내려지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행정안전부가 사업자 선정 이후 조성 사업 과정에도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는 특별감찰 결과를 내놨습니다. 일단 도지사 승인 없이 편법으로 자체 인허가 절차를 거친 게 문제였습니다. 속초시는 2021년 대관람차 관련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도지사에 승인 신청했는데 경관 심의 등의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신청을 취소하고 자체적으로 대관람차를 설치했습니다. 탑승장을 포함한 대관람차 시설은 공유 수면에 설치할 수 없지만 절반가량이 공유 수면을 침범했는데도 허가를 내린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또 관광 테마 체험관의 상업시설 면적이 62.2%나 차지해 당초 건립 목적인 문화시설이 축소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행안부는 당시 관계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 다른 관련 공무원 3명에게는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는 등 무더기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전임 김 시장과 당시 관광과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할 것도 요구해 속초시는 조만간 후속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처분 요구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강원도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전임 시장과 당시 관광과장에 대하여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지적된 대관람차 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위법성 해소 절차를 찾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대관람차 시설 관련 위법 사항이 해소되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 등 원상 회복도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대관람차 운영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속초시는 업체에 대해서도 사전 예고, 청문 등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업체 측은 아직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정확한 입장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임업재해 기획보도 4번째 시간입니다. 산림청은 수십 년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산림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임업 현장에서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은 대체로 5, 60대 비정규직인데 산림청이 위험을 외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림청이 사업을 발주하는 국유림 영림단입니다. 대부분 10명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으로 전국에 140여 곳이 있습니다. 산림청 사업을 수행할 때마다 일용직 등 비정규직을 채용하는데 채용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현장에서 일하기 위한 숙련도나 체력 등 정해진 조건도 없습니다. 주인들의 소개로다가 이런 게 많아요. 인터넷도 요새 교차 신문 광고를 내고서 일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을 썼다 그러면 더 위험하고. 임업재해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도 대부분 이들 비정규직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산림청 주관 사업장에서 다치거나 숨진 100여 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90명 가까이 됩니다. 설상가상 임업 노동자의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현장의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험악한 자연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심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체력과 순발력이 떨어지므로 그 결과 임업재해 사망자의 대다수가 50대 이상인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6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야 주관 사업장에서 누가 어떻게 다치고 죽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산림청이 그런 어떤 갑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후 조치도 허술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산림청 사업을 다시 진행하다가 석 달 만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일도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위험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산림청이 안전관리나 여러 가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이제 계속 외주화하는 형태로.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사고 발생 사업장에는 입찰 참가 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현재까지 그 불이익을 받은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원주시 신림면에 위치한 옛 학교에서 동네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삶과 이야기를 소재로 직접 만든 작품들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다큐멘터리부터 추상화, 아카이빙 북, 미디어 아트쇼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가득한 그 현장에 유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시장 벽 한 면을 거의 다 채울 정도로 큰 그림. 마을 주민이 모여 다 같이 만들었다는 작품 한 켠에는 오내기를 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보이고 반대편에는 이제는 기차가 서지 않는 신림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에 살았던 주민들은 자연스레 기찻길을 따라 마을을 그렸습니다. 그림에는 옆집 수저 개수도 다 안다는 우리네 옛 정서가 엿보입니다. 각각의 집에 개가 2마리, 1마리, 뭐 이런 거, 닭 2마리, 깨알 같은 이웃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 안에 정서들이 다 담겨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모모, 한자 어미모자 2개를 이어붙여 만든 작품의 제목. 전옥분 할머니가 출연한 다큐멘터리 모모는 평생을 신림면에서 함께했고 이제는 떠나버린 어머니 고 박갑선 씨에 관한 기억을 담았습니다. 모녀 모두 뒤늦게 그림을 배웠는데 그 기억은 전옥분 할머니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액자를 이제 많이 만들어서 내 솜씨 남긴다고 나고 서로 가격을 높여가면서 해갖고 너희들 아주 용돈 두둑히. 80세의 동양화를 처음 배웠지만 눈이 침침해 붓을 놓았던 최양락 할머니는 이번 전시회를 위해 붓을 다시 잡고 난생 처음 추상화를 배워 그림을 내놓았습니다. 삶이 고단해 이제야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게 아쉽기만 합니다. 제가 그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회가 있어서 시작했으니까 재밌었죠. 신나게 했지. 폐교된 이곳에 자리 잡은 할매 발전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설치미술 작품, 그림, 다큐멘터리, 아카이빙북, 미디어 아트쇼 등 다양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 사라지는은 옛 황둔초등학교 창평분교에서 9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임대 건물을 찾지 못해 정상 운영을 못하던 춘천의 한 무료급식소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새 둥지를 마련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겨울을 앞두고 따뜻한 온기를 나눌 공간을 되찾았지만 급식소 운영에는 더욱더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천막 아래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떡과 음식이 들어있는 도시락을 차례대로 받아갑니다.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시고. 춘천 연탄은행 밥상 공동체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행복센터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주일에 4번 하루 한 끼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오늘 모인 사람들은 100여 명. 대부분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입니다. 사실에 혼자 돼서 14년 됐네.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혼자 사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다시 문을 연 행복센터가 반가운 이유입니다. 우리 이웃에도 아줌마 하나 있어 저녁으로 놀러 올 때도 있고 그래요. 이곳도 지난 8달 동안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기존 건물의 임대 계약이 끝났던 겁니다. 어르신들은 식사 시간대마다 건물 밖에서 도시락을 받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센터가 새로운 장소에 둥지를 틀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좀 막막했었는데 1,400명이 뭐 10,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 이렇게 해서 모금을 해주셨어요. 이처럼 정부 지원 없이 100% 후원으로 운영되는 민간 무료급식소는 춘천에 3곳. 무료급식소들은 평소 식자재 절반 이상을 후원받아 쓰지만 최근엔 물가가 너무 올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경기 침체에 자원봉사자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한 끼 식사를 위해 어렵게 문을 연 무료 급식소들은 지역사회에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지난 9월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5%로 전국 평균 물가 상승률 3.7%를 다소 밑돌았습니다. 강원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전기요금이 20.3%, 도시가스가 19.5% 올라 가계에 가장 부담이 컸습니다. 농수축산물 가운데 사과 가격이 44%, 토마토 가격이 19.3% 오른 반면 배추 가격은 37%가량 떨어졌습니다. 강원 지역의 실질 임금이 제주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시도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강원 지역의 월 실질 임금은 31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실질 임금이 가장 낮은 제주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실질 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434만 원이고 그 다음이 울산 426만 원입니다. 강원도에서 군부대가 쓰지 않는 땅인 군 유휴지가 축구장 327개를 합친 크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군 유휴지는 233만 2천 제곱미터에 달해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었습니다. 송 의원은 활용 계획 없이 장기 방치된 군 유휴지는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라며 정부가 군 유휴지 활용 계획을 세우고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산악사고 가운데 40% 정도가 9월과 11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기영 도의원이 소방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발생한 산악사고 4,166건 가운데 9월과 11월 사이에 사고를 당한 경우가 1,690건으로 전체 사고의 40.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단풍철인 10월에 956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고가 가장 많은 달로 꼽혔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고 음주 산행을 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을 비판하며 순환 파업에 이어 오는 18일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하락과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며 공적 영역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긴축이라는 미명 아래 민간 자본의 재정을 퍼주는 이율 배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건보노조는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10일부터 17일까지 본부별 순환 파업, 18일부터는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강원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23일까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문화예술 등 4개 분야에 걸쳐 강원도 미래 우수 인재 신청을 접수합니다.
오는 12월 최종 선발되는 미래인재는 초중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300만 원, 대학생은 500만 원, 유학생은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 7년간 지원받습니다. 강원 미래인재 육성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206명을 선발해 49억 원을 지원했으며 피아니스트 손여름,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 우승자 첼리스트 한재민 등이 있습니다. 강원 경제의 혁신 성장을 위한 2023 강원 이코노믹 서밋이 정선 하이원 그랜드 호텔에서 개막했습니다. 강원 이코노믹 서밋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 기술 개발에 앞장선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시대 경제 미래 비전을 대주제로 도내 경제 유관기관과 기업인들이 참석해 기조 강연과 간담회가 진행됐고 강원 경제인 대상 시상식에서는 원주 나노인텍이 대상인 일자리 창출상을 수상했습니다. 도내 직업계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도내 직업계고 32곳 학교장들은 어제 춘천에서 학교장 협의회를 갖고 공부 잘하는 강원 직업계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직업계고 학점제와 교과 교실제, 학생 취업과 현장 실습 기자재 확충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 등 도내 직업계고의 재구조화 작업 뒤 다른 지역 학생 480여 명이 도내 직업계고에 입학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신동초등학교의 개교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여름 잦은 비와 폭염에 철근과 레미콘 수급 문제까지 겹쳐 춘천 신동초등학교 준공 시기를 내년 2월에서 5월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교 시기도 내년 3월에서 내년 9월로 늦춰졌습니다. 춘천 지역 소상공인 업체의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지역 소상공인 업체 2만 9천 곳 가운데 풍수해 보험의 가입 업체는 전체의 18% 수준인 5,20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총 보험료의 70에서 91%, 저소득층에게는 100%를 지원하는 등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세상과 소통하는 제18회 원주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원주 댄싱 공연장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원주 장애인 자립지원생활센터에서 자체 제작한 개막작 태어난 김에 여행을 시작으로 시설에서 나와 자립한 장애인의 일상과 노동, 뇌병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투쟁을 위한 선거 출마기 등을 다룬 6편의 작품이 상영됐습니다. 5명의 장애인 노동자로 살며 친구가 되고 함께 여행을 떠나는 작품 일로 만난 사이 상영 후에는 관객과의 대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커피와 가장 어우러지는 재즈 공연이 커피의 성지 강릉에서 잇따라 펼쳐집니다. 매년 경기도 가평 자라섬 일대에서 열리는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과 연계한 강릉 공연이 오늘부터 8일까지 강릉 아트센터에서 3차례 펼쳐져 저명한 해외 아티스트의 수준 높은 재즈 공연이 이어집니다. 내일과 모레 강릉 아트센터 야외 공연장에서는 우당탕탕 재즈하게를 주제로 국내 10여 개 재즈팀이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동해시의 특산품이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동해시와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동해시 수협을 비롯한 7개의 업체는 미국 내 수입업체와 보거와 오징어를 비롯한 손질 수산물과 조미 가공품 등 모두 31개 품목 4,300만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고 선적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와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은 미국 내 지역 특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다음 달 뉴욕에서 판촉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태백 365 세이프타운의 누적 매출액이 10억 원을 돌파하며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 6일 동안 365 세이프타운에 4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매출액 6천여만 원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5,700만 원이 태백사랑 상품권으로 환원됐습니다. 태백 365 세이프타운은 지난 5월부터 네이버 검색을 통해 온라인 입장권을 판매하며 4개월 누적 판매액 7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홍천군 번영회와 롯데 칠성음료가 업무 협약을 맺고 용문 홍천철도 후원금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홍천군에서 판매되는 처음처럼과 세로 소주 한 병당 30원이 적립돼 용문 홍천철도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